안녕하세요. 부모 코칭 노트 유선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인문의 숲에서 부모의 길을 찾다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할 책은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식인의 표상입니다. 이 책은 저자가 BBC에서 진행한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고요. 지식인의 정의, 또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탐구한 책입니다.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 키우는 데 관심 많으실 텐데요. 오늘의 책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 양육의 지혜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자 얘기를 먼저 해봐야겠죠? 저자 에드워드 사이드는 팔레스타인 출신의 영문학자, 비교문학자이면서 문학평론가, 문명 비판론자입니다. 대표 저서로는 아마 읽으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바로 오리엔탈리즘입니다. 1978년 작품이죠. 그 책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책은 서구가 정의한 동양이 서구의 편견과 오독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지적한 작품입니다. 서양이 우리 동양을 개화되지 못한 미개한 타자로 규정한 것과 서구의 제국주의적 시각이 서구가 아닌 세계를 묘사하는 방식이 얼마나 또 어떻게 왜곡되었는지를 비판하고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찌됐든 사이드는 이 책의 출간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동양과 서양을 보는 관점과 인식에 큰 변화를 끌어냈으니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에드워드 사이드가 말하는 지식인은 어떤 사람이고 지식인은 어떤 사회적 역할과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식인은 전문 지식 쌓기와 학문적 연구에만 몰두할 게 아니라 사회적 권력 구조와 불평등, 기존 질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지녀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즉 지식인은 비판적 사고를 통해 권력과 기존 질서를 비판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해야 한다는 거죠. 권력과 권위에 순복하는 대신에 정의롭고 독립적인 비판자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매우 공감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저자는 망명자, 추방자, 주변인을 지식인의 이상적 위치로 제시하고 있어요. 아니, 지식인이 망명자, 추방자, 주변인이라고? 지식인은 사회의 중심부고 지도자고 권력자 아닌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자는 망명자, 추방자, 주변인이라는 경계적 위치가 기존 질서에 안주하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유할 수 있게 하면서 권력과 사회제도로부터 독립적인 시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인은 권력이나 중심부가 아니라 오히려 권력 혹은 중심부와 이렇게 거리를 둠으로써 보다 객관적이고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는 이러한 위치가 지식인이 진리와 정의를 옹호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조건이라고 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자발적 망명이 지식인의 소명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망명자적인 지식인, 저는 일단 너무 신선했고 완전 공감했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시대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면서 불만 없이 잘 지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 혹은 기존 질서와 계속 이렇게 마찰을 빚는 외부자들도 있죠. 저자는 마찰을 빚는 이들이 특권과 권력, 명예에 가난한 망명계의 신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지식인의 망명은 영원히 불안정한 상태의 타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저는 이 말이 정말 가슴 찌릿찌릿하게 와닿더라고요. 저자는 우리가 실제로 망명자는 아니더라도 또 실질적으로 여러 장벽은 있지만 중심화된 권위로부터 벗어나 주변을 향해 사고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지식인의 소명은 각성의 상태, 즉 절반의 지식이나 널리 퍼진 생각들, 또 권력과 전통으로부터 끊임없이 경계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그의 주장이 있는데요. 지식인은 전문가적인 틀에 갇히지 않고 아마추어 정신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떠세요? 너무 재밌지 않나요? 프로페셔널리즘이 지식인을 위태롭게 한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오늘날의 교육제도는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사람을 지혜 영역에 갇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문화된 사람일수록 그저 순종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마추어리즘이란 이익이나 이해 또는 편협한 전문적 관점에 속박되지 않고 걱정이나 애착이 동기가 돼서 활동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지식인은 전문가로서의 전문성과 함께 아마추어적인 열정과 순수성을 유지하면서 각자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밖에도 지식인의 역할로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야 하는 것, 권력이나 관습이 만들어낸 진부한 시각을 거부하고 폭로해야 한다는 것,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동해야 한다는 것 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오늘을 사는 지식인들에게 자신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는 것 같아요. 또 자녀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있는데요. 여기서 제 얘기를 잠깐 해보면요. 저는 매사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입니다. 왜 난 사회나 특히 권위에 순응적이지 못하고 주로는 비판적일까 긴 세월 고민도 많았어요. 비판적이다 보니 얼핏 매사에 부정적인 사람으로 비춰지는 것도 같고 이런 특성이 인간관계에서는 약간의 어려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긍정적이고 해맑은 분들, 그런 분들이 인간관계에서는 되게 인기도 있고 서로 많이 좋아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꽤 오랫동안 열등감으로 작용하기까지 했는데요. 인문학을 공부하면서 이런 특성이 인문학뿐 아니라 공부하기에는 좋은 특성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차츰 이 문제로 열등감에 빠져 있지 않게 됐죠. 물론 제가 지식인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지식인의 표상을 읽으면서 제가 무슨 대단한 지식인은 아니지만 그가 강조한 지식인이 갖추어야 할 것들을,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 망명자적 특성과 아마추어적 특성을 어쩌다 보니 이렇게 지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질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 중에도 비슷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부모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자녀를 키우고 싶으시겠지만 아이들 중에는 학원 하나를 부모 맘대로 보내기가 힘든 아이들도 있죠. 자신의 생각이 분명하고 어딘지 모르게 매사 비판적이고 중심이 아닌 이렇게 주변부에서 맴도는 것 같고 전문가도 밥 벌어먹기 힘든 세상인데 여기저기 관심은 많아서 도무지 선택과 집중이 안 되는 아이들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사이드가 말하는 지식인의 정의와 역할이 마음에 들지 않고 그닥 공감도 되지 않으실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떠나서 혹시 자녀가 이런 아이라면요. 그런 기질을 장점으로 활용해 보시는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어찌됐든 자녀를 이 시대의 참다운 지식인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자의 목소리에 한 번쯤 귀 기울여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여기까지 말하진 않았지만 전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그가 제안하는 지식인은 어떻게 만들어질까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저절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타고난 기질도 있겠지만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태도가 영향을 준다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사회에 이미 차고 넘치는 사회에 이렇게 짐이 되는 사이비 지식인이 아니라 공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책은 절판이라 도서관에서 대여해서 읽으실 수 있고요. 권력과 지성인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개정판은 구매하실 수 있어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으로 응원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제 그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